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자, 오늘은 굿옵션으로 좀 특이한 물건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굿옵션은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순순히 가등기 가처분. 이 가등기 가처분이 경매와 관련된 권리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쪽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가처분 또는 가등기와 관련된 두 개의 물건을 비교적 내용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 두 개의 물건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19타경 104539 보이시죠? 서울 등촌동에 7개의 빌라, 대체로 작은 빌라입니다. 꼭대기 5층은 좀 크죠. 그래서 7개가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요. 가격은 64%. 입찰일은 2020년 1월 8일.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이미 제가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몇몇 개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 건물은 처음부터 볼까요? 등촌동 운지가 빌라 36평형 2층. 1층은 필로티입니다. 그래서 1층은 주거용 건물이었고요. 2층, 3층, 4층, 5층. 그리고 두 칸씩 꼭대기는 한 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정가 2억 5백, 두 번 유찰돼서 64%. 1월 8일날 1억 3,100입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이 저감률이라고 하는데요. 저감률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주로 가는 수원법원은 30%죠. 한 번 유찰되면. 대부분의 법원, 서울법원은 20%씩 떨어집니다. 저기 전라도 어떤 법원은 30% 떨어졌다가 두 번째는 20% 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마다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위치를 볼까요? 건물은 뭐 아주 잘 지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뭐 보통의 임대용 빌라입니다. 주변은 나쁘지가 않은 것 같네요. 지도를 좀 보여드릴까요? 지도를 제가 미리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곡, 김포공항 그 부근이죠.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하철까지의 거리가 매우 중요하죠.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일반 뭐 서민들이 사는 이런 주거 공간은 지하철까지의 거리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다 재봅니다. 대략 요거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대략 한 400m 정도의 거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변은 뭐 주거 환경이 뭐 나쁘지 않은, 장내에는 마곡에 또 여러 가지 회사가 들어오거나 또 많은 주거 시설이 들어오고요. 김포공항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고, 그리고 이 주변에 또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이나 고속도로의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그냥 일반 주거지역 아닌데 요거를 로드뷰로 보면 조금 더 주변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 대상인 오피스텔이 요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앞쪽 도로변에는 근린, 그러니까 주거와 상업시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여기는 차량이 큰 도로로 바로 진입은 안 되죠. 골목길이고요. 여기서 보이는 요 집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돌아서 가볼까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돌아서 가면 요 건물인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굿옵션이나 경매 자료에 대법원 자료에 나오는 건물과 같은 그림입니다. 요 건물이고요. 이게 전부 경매 나온 거죠. 1층 빼고 둘, 넷, 여섯, 7개 이렇게가 경매가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직장인이나 가족이 많지 않은 세대가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쪽으로 봅니다. 위치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구독션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점유하는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요 정도 1000에 60, 또 다른 호수 보면 뭐 1000에 55, 1000에 50 뭐 이렇게 세입자가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런 정도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거고요. 2008년에 지었으니까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이제 일반적인데 특이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이죠. 선순위의 가처분, 매우 겁나는 권리입니다. 가처분권자가 주장하는 것은 소유자 박씨가 보존 등기했으니까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채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채무자가 이렇게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채권자 신씨에게 이전을 안 해주고 있다. 그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본격적인 이 권리가 아니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미리 법원에 뭐 예약하는 정도, 가짜가 붙는 가등기, 가압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직 확실한 권리가 아닌 이런 건데요. 그럼 이 가처분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가처분권자 신씨가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은 본안소송은 아니죠. 예비적인 건데 본안소송에서 만약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만약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게 되고 낙찰 받은 이후에 이 신씨가 이기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우 복잡한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가처분은, 특히 신선순위의 가처분은 여러분이 경매하는 동안은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면 입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권리를 법원에서는 반드시 이 낙찰돼도 지워지지 않는 것을 인수로 표시하죠. 이 내용을 반드시 법원의 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매각물권명세서입니다. 그래서 낙찰되고 만약 가처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낙찰이죠. 낙찰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이 가처분은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효력이 남아있지 않고 법원에서는 낙찰되면 이것을 지워주겠다, 말소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낙찰받고 말소를 안 해주면 법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혹 이 내용이 문제가 될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 가처분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여기가 제가 여기네요. 네. 대법원에 가서 이 가처분을 갖고 실제 본안 소송이 있었는지 어떤 결론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들어가셔서 사건 검색에 클릭하시고요. 그럼 나의 사건 검색이 나오죠. 여기 들어가서 이 사건 번호를 입력을 시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 가합 293. 그리고 당사자명 등기부상에 아까 가처분한 분이 신씨였죠. 그리고 62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신씨가 박씨 소유자를 상대로 일단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해놓고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해놓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라는 게 인용입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게 충분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근데 이게 어떤 권리상의 변동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본안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본안소송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처분 해놓고 자기들 간에 어떤 해결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다라는 걸 법원이 확인하고 매각물권명세서에 가처분의 인수를 표시하지 않은 걸로 저는 일단 파악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인수라고 표시한 이유는 뭔가? 이거는 굿옵션의 자체적인 판단이죠. 이게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굿옵션이라는 이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컴퓨터에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니까 인수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굿옵션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보수적인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낙찰받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기록에 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가처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은 또 시효의 적용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처분을 하면 몇 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이제 이런 전체적인 걸 종합해 볼 때 이 물건은 가처분은 끝난 가처분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제 당사자를 만나봐야 되겠죠. 여기 박 씨는 이 건물 5층에 살고 있거든요. 신 씨는 주민등록 등기부상에 주소가 나올 테고요. 경매를 신청한 여기도 한번 찾아가서 혹 가처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최종 판단되면 자, 이걸 입찰을 도로 가야 되나? 과연 이 금액이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 건가? 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또 필요하죠. 아파트는 이런 판단이 매우 쉽습니다만 빌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저는 물론 현장 가서 중개업자 쪽으로 시세를 알아본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중개업소를 꼭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중개업소가 보이죠? 예.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과연 거래가 되는지 전세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가까이 있으니까 집은 뭐 상태는 어떤지 물론 본인도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격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저는 국토부를 통해서 합니다. 자, 여기 국토부 자주 보셔야 될 사이트입니다. 여기 빌라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라에 2000 지금 경매에 나온 이 빌라 등촌동 운지가 빌라가 거래된 데가 있으면 거래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참조하는 게 가장 정확할 텐데 이 빌라는 전부 7개 전부가 현재 한 사람이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거래된 적이 없어요. 임대는 있었죠. 근데 임대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객관적인 시세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찾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이었죠. 등촌동의 최근의 빌라가 거래된 거를 다 보는 거죠. 다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빌라가 언제 지어졌냐? 신축과 구축은 분명히 가격이 다를 겁니다. 위치는 뭐 이 동네가 거의 같은 위치라고 일단 전제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36. 그러니까 요때 지어진 요런 면적의 요 동네 빌라가 얼마에 거래됐나를 보면 찾아보면 이 빌라의 가격도 대략 짐작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검색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2008년에 지은 쭉 훑어보면 비슷한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08년은 아니지만 2002년 면적도 36 비슷하죠. 네, 대략 1억 5,500 꼭대기층 이런 방식으로 찾는다는 거죠. 2010년 33 1억 8천 이런 식으로 쭉 찾아보면 대략 시세를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보수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한 1억 8천까지 보겠습니다. 위치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의 시세를 1억 8천으로 보고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시세는 1억 8천으로 보고 임대는 대략 천에 한 60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전세는 1억 한 3천, 5천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권리상의 문제는 가처분이 일단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가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이거 낙찰을 받으면 가처분이 바로 지워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아파트가 오르면 빌라도 등달아 오릅니다.
그리고 위치가 나쁘지 않고 역세권이어서 대체로 저렴한 가격은 떨어진 편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가처분이 문제가 없다면 이 가처분으로 인해서 인수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이 낙찰가가 좀 저렴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단독일 가능성, 여기서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써도 낙찰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죠. 여러 개에 다 들어가 보는. 그리고 임차인은 전액 배당이거든요. 내보내는 거는 쉽다. 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현장 가셔서 집을 한번 보시고 중개업소를 가보시면 이 물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서울 지역이 대출이 어렵죠.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대출이 규제가 심했는데 최근 또 규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받아야 된다면 얼마가 나올까? 이 대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회피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내세워서 낙찰을 받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서울에 가처분이 기록된, 선순위의 가처분이 기록된 빌라 여러 개를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앤송이었습니다.